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탈무드 속 이야기를 엮어 가져왔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 시리즈 중 하나죠. 짧은 이야기들이지만 지금 우리의 하루와 크게 다르지 않는 장면들입니다. 하나씩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보이지 않는 자리.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작은 다리를 놓기로 했습니다. 비가 오면 길이 끊겨버리는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할 일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돌을 나르는 사람, 나무를 자르는 사람, 줄을 묶는 사람.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늘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큰 돌도 들지 않았고 나무를 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제자리에 놓고 흐트러진 것을 조용히 다시 맞추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뒤에만 서 있습니까? 그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잘 보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뒤 다리는 완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 위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다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놓인 건 참 신기하네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가 더 오래 남을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만난 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두 사람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함께 있던 사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보지 않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냈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말했습니다. 너는? 다시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예전처럼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색했던 사이가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미안했어. 다른 사람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날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시간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부드럽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각자의 길로 다시 걸어가면서 두 사람은 이전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무언가를 되돌린 것이 아니라 남아있던 것을 조용히 풀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지 않는 이유.
늦은 오후, 한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들은 것 같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더 걸은 뒤에야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그때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붙잡히게 될 것 같았고, 멈추면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름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남겨진 의자. 저녁 식탁에 의자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피해 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그 의자를 보지 않으려 했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힐끔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자리에 늘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먼저 꺼내던 사람. 웃음이 나면 조금 크게 웃던 사람. 그날도 식사는 평소처럼 이어졌습니다. 국을 뜨고 밥을 나누고 조용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의자는 끝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물컵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식탁 위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의자는 늘 비어 있었지만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돌려주지 않은 물건.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작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바닥에 들어올 만큼 작은 것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중요해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그 물건을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돌려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 물건은 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몇 번이나 그 물건을 꺼내 보았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어디에 두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그는 그 길을 다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바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머니 속의 물건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혹시 이거 찾고 계셨나요? 그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는 물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서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은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오래 남는다는 것을. 늦게 건넨 인사. 아침이 막 시작될 무렵 한 사람이 길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익숙한 얼굴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주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서로 말을 나누지 않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인사를 할까 말까.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볼까 했지만 그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금 더 걷다가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아까 지나쳤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그 사람이 아직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사이에는 조금의 어색함과 조금의 늦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사는 말의 길이가 아니라 건네는 순간이 더 중요한 때가 있다는 것을. 닫히지 않는 창문. 밤이 깊어갈 무렵 한 사람이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불을 하나씩 끄고 문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창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조금만 열어둘까? 바람은 부드러웠고 방 안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창문을 조금 열어둔 채 불을 끄고 방을 나섰습니다. 밤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창가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새 한 마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작은 날개를 접고 방 안을 조심스럽게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더 열어주었습니다. 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어딘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틈이 무언가를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다시 보내주기도 한다는 것을. 건네지 않은 도움.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한 저녁, 한 사람이 길을 서둘러 걷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빗방울이 옷깃을 적셨습니다. 길 모퉁이를 돌자 앞쪽에서 한 사람이 비를 그대로 맞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잠시 늦췄습니다. 우산을 같이 써야 하나?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말을 걸면 충분히 함께 걸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 옆을 지나쳤습니다. 몇 걸음 더 걸어간 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뒤에서 들리던 빗소리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더 굵어졌고 길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시 뒤로 움직이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 안에 앉아 젖지 않은 옷을 말리며 잠시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우산 하나를 조금만 옆으로 기울이면 됐을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비는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내민 손.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길 위에서 한 사람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쪽에서 한 사람이 무거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상자는 기울어 있었고 한 번에 들기에는 조금 벅차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도 되는 거리였고 굳이 멈출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같이 들까요? 그 사람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계단은 짧았지만 혼자였다면 쉽지 않았을 거리였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오르자 그 사람은 숨을 고르며 작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빨리 끝냈네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그가 들고 있던 가방끈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짐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채 물건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 같이 상자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그는 알게 되었죠. 먼저 내민 손이 돌아오는 데에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 있던 이름. 늦은 오후,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상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날 듯하면서도 끝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이름을 부르지 않은 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짧은 안부를 나누고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뒤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득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리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이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 이름을 여러 번 떠올렸습니다. 이름 하나를 제때 부르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어난 사람. 저녁 모임이 끝나갈 무렵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접시와 비어가는 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어졌지만 누군가 먼저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탁자 위에 접시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다른 한 사람이 자리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저도 할게요. 그 다음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새 탁자 주변에는 앉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리는 금세 끝났고 사람들은 다시 모여 가볍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날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누가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다 같이 하게 됐네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가장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가장 많은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남은 말. 해가 거의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이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로 떠나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쉽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해서 가. 짧은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그렇게 두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더 말을 이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대로 서서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뒤 한 사람이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려다가 그대로 다시 걸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마디 더 할 걸.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지나간 순간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죠. 말은 많이 하는 것보다 해야 할 순간에 남기지 않는 것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잠시 멈춘 발걸음.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길 위에서 한 사람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쪽에 작은 가게 하나가 있었고 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 못한 채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듯 하다가 다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사람 옆에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시간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그 사람이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잠시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함께 서 있어주는 시간으로도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늦게 꺼낸 진심. 늦은 밤, 한 사람이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꺼내놓은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몇 번이나 켰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연락을 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쉽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미안했어.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하지만 또 멈췄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 썼던 그 짧은 문장을 다시 입력했습니다. 그때는 미안했어. 잠시 망설이다가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죠.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길게 설명해야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꺼내는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요. 빌려준 등불. 어느 늦은 밤, 비가 조용히 내리는 길 위에서 한 남자가 작은 등불을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약했고 길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길이 안 보여서. 비에 젖은 한 사람이 길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저쪽 길이 맞는지 잠깐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등불이 없으면 자신도 길을 잃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등불을 건넸습니다. 그 사람은 등불을 들고 조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 길 맞습니다. 잠시 뒤 그 사람은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등불을 다시 건네며 말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더 낫겠네요. 두 사람은 같은 불빛 아래서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길은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느꼈습니다. 혼자 들고 가던 빛보다 함께 나누는 빛이 더 멀리 간다는 것을. 닫힌 문. 어느 날, 한 남자가 먼 길을 걸어 마을 끝에 있는 큰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계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문 안쪽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안 됩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죄송합니다. 길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은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문은 천천히 더 열렸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어둠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따뜻한 방 안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문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닫혀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고. 마지막 한 자리. 해가 지고 작은 식당 안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따뜻한 음식 냄새와 조용한 이야기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아 자리는 거의 다 차 있었고 창가 쪽 작은 탁자 하나만 비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늦은 저녁이었고 그는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비를 맞은 듯 어깨가 젖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창가에 앉아있던 남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같이 앉으시죠.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작은 말 한마디가 오갔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두 사람은 처음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 그냥 돌아갔으면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창가의 마지막 자리는 단순히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온 빵. 어느 날 아침 한 여인이 작은 빵 하나를 들고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빵은 그날 먹을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집 앞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 위에 그 빵을 올려두었습니다. 상자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세요. 여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누군가 조용히 다가가 그 빵을 가져갔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금세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자 어제 그 자리에 작은 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 더 따뜻했고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빵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빵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여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을 천천히 찾아온다는 것을. 돌아오지 않는 약속. 어느 날 한 남자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꼭 만나자. 그 말은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 친구는 약속한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었고 햇빛은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또 조금 더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지나갔지만 그가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갈 때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지만 어딘가 이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약속은 지키지 않았을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바꾼다는 것을. 비어있는 컵. 한 제자가 현자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배우고 싶습니다. 현자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은 금세 가득 찼지만 현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는 넘쳐 흘러 탁자를 적셨습니다. 이미 가득 찼습니다. 그때서야 현자가 찻주전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어 있어야 더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개의 길. 해가 지기 전 소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림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왼쪽은 넓고 밝았고 오른쪽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뒤에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왼쪽이 빨라. 소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왼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쉬웠습니다. 길도 좋았고 걸음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은 점점 좁아지더니 끝내 막다른 담벼락에 막혔습니다. 소녀는 한참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오른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길은 불편했지만 조금씩 집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소녀는 처음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남이 정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늦게 도착한 이유. 한 사람이 숨을 고르며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해는 기울어 있었고 상대는 한참을 기다린 얼굴이었습니다. 왜 늦었습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길이 막혀서요.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일어난 것, 조금만 더 천천히 준비한 것, 조금만 더 미뤘던 것들.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늦게 나온 것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건네지 못한 말. 늦은 오후, 한 사람이 친구를 마주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말하지 뭐.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날을 넘겼습니다. 다음 날, 그 친구는 떠났습니다. 짧은 인사만 남기고 멀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꺼내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한 채로 남는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장 조용한 사람.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막 시작되었고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꺼내자 다른 사람도 이어서 말을 보탰습니다. 웃음이 오가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끔 짧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하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깐 웃으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그 사람 쪽을 바라보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고민을 꺼냈고 누군가는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처음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오갔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오늘은 평소보다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남긴다는 것을. 떨어진 사과 하나. 해가 막 기울어 가던 시간, 소녀는 시장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막 사온 사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다가 무심코 손을 놓쳤습니다. 사과는 바닥에 떨어져 조용히 굴러갔습니다. 소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주울까 말까.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고 아무도 그 사과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결국 그냥 지나쳤습니다. 조금 뒤 한 여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사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사과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살펴보다가 길 옆에 놓인 작은 돌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누군가 찾으러 올지도 모르니까.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 후 작은 아이 하나가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돌 위에 놓인 사과를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살피다가 천천히 사과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문득 사과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과가 어디로 갔을지, 누가 주었을지 잠깐 생각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거쳐 다른 하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해가 저물 무렵 한 남자가 오래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안 열릴 겁니다. 그 집은 원래 그래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그는 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하늘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그리고 가볍게.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열릴 수 있는 문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문은 조금 열렸고 안쪽에 따뜻한 빛이 바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이 두드린다고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문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열리기도 한다는 것을. 마지막 질문. 늦은 밤,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스승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더 배워야 합니까? 스승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가장 알고 싶으냐? 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해야 할 일, 앞으로의 길, 자신의 선택들. 하지만 어떤 것도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등불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한참 뒤 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승은 그제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답을 찾기보다 자신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조용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작은 다리를 놓기로 했습니다. 비가 오면 길이 끊겨버리는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할 일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돌을 나르는 사람, 나무를 자르는 사람, 줄을 묶는 사람.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늘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큰 돌도 들지 않았고 나무를 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제자리에 놓고 흐트러진 것을 조용히 다시 맞추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 왜 그렇게 뒤에만 서 있습니까? 그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잘 보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뒤 다리는 완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 위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다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놓인 건 참 신기하네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가 더 오래 남을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만난 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두 사람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함께 있던 사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보지 않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냈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말했습니다. 너는? 다시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예전처럼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색했던 사이가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미안했어. 다른 사람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날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시간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부드럽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각자의 길로 다시 걸어가면서 두 사람은 이전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무언가를 되돌린 것이 아니라 남아있던 것을 조용히 풀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지 않는 이유. 늦은 오후, 한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들은 것 같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더 걸은 뒤에야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그때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붙잡히게 될 것 같았고, 멈추면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름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남겨진 의자. 저녁 식탁에 의자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피해 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그 의자를 보지 않으려 했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힐끔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자리에 늘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먼저 꺼내던 사람. 웃음이 나면 조금 크게 웃던 사람. 그날도 식사는 평소처럼 이어졌습니다. 국을 뜨고 밥을 나누고 조용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의자는 끝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물컵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식탁 위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의자는 늘 비어 있었지만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돌려주지 않은 물건.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작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바닥에 들어올 만큼 작은 것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중요해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그 물건을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돌려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 물건은 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몇 번이나 그 물건을 꺼내 보았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어디에 두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그는 그 길을 다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바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머니 속의 물건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혹시 이거 찾고 계셨나요? 그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는 물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서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은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오래 남는다는 것을. 늦게 건넨 인사. 아침이 막 시작될 무렵 한 사람이 길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익숙한 얼굴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주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서로 말을 나누지 않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인사를 할까 말까.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볼까 했지만 그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금 더 걷다가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아까 지나쳤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그 사람이 아직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사이에는 조금의 어색함과 조금의 늦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사는 말의 길이가 아니라 건네는 순간이 더 중요한 때가 있다는 것을. 닫히지 않는 창문.
밤이 깊어갈 무렵 한 사람이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불을 하나씩 끄고 문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창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조금만 열어둘까? 바람은 부드러웠고 방 안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창문을 조금 열어둔 채 불을 끄고 방을 나섰습니다. 밤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창가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새 한 마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작은 날개를 접고 방 안을 조심스럽게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더 열어주었습니다. 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어딘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틈이 무언가를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다시 보내주기도 한다는 것을. 건네지 않은 도움.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한 저녁, 한 사람이 길을 서둘러 걷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빗방울이 옷깃을 적셨습니다. 길 모퉁이를 돌자 앞쪽에서 한 사람이 비를 그대로 맞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잠시 늦췄습니다. 우산을 같이 써야 하나?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말을 걸면 충분히 함께 걸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 옆을 지나쳤습니다. 몇 걸음 더 걸어간 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뒤에서 들리던 빗소리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더 굵어졌고 길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시 뒤로 움직이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 안에 앉아 젖지 않은 옷을 말리며 잠시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우산 하나를 조금만 옆으로 기울이면 됐을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비는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내민 손.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길 위에서 한 사람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쪽에서 한 사람이 무거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상자는 기울어 있었고 한 번에 들기에는 조금 벅차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도 되는 거리였고 굳이 멈출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같이 들까요?
그 사람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계단은 짧았지만 혼자였다면 쉽지 않았을 거리였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오르자 그 사람은 숨을 고르며 작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빨리 끝냈네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그가 들고 있던 가방끈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짐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채 물건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 같이 상자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그는 알게 되었죠. 먼저 내민 손이 돌아오는 데에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 있던 이름. 늦은 오후,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상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날 듯하면서도 끝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이름을 부르지 않은 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짧은 안부를 나누고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뒤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득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리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이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 이름을 여러 번 떠올렸습니다. 이름 하나를 제때 부르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어난 사람. 저녁 모임이 끝나갈 무렵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접시와 비어가는 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어졌지만 누군가 먼저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탁자 위에 접시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다른 한 사람이 자리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저도 할게요. 그 다음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새 탁자 주변에는 앉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리는 금세 끝났고 사람들은 다시 모여 가볍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날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누가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다 같이 하게 됐네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가장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가장 많은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남은 말. 해가 거의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이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로 떠나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쉽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해서 가. 짧은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그렇게 두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더 말을 이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대로 서서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뒤 한 사람이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려다가 그대로 다시 걸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마디 더 할 걸.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지나간 순간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죠. 말은 많이 하는 것보다 해야 할 순간에 남기지 않는 것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잠시 멈춘 발걸음.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길 위에서 한 사람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쪽에 작은 가게 하나가 있었고 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 못한 채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듯 하다가 다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사람 옆에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시간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그 사람이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잠시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함께 서 있어주는 시간으로도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늦게 꺼낸 진심. 늦은 밤, 한 사람이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꺼내놓은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몇 번이나 켰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연락을 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쉽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미안했어.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하지만 또 멈췄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 썼던 그 짧은 문장을 다시 입력했습니다. 그때는 미안했어. 잠시 망설이다가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죠.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길게 설명해야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꺼내는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요. 빌려준 등불. 어느 늦은 밤, 비가 조용히 내리는 길 위에서 한 남자가 작은 등불을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약했고 길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길이 안 보여서. 비에 젖은 한 사람이 길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저쪽 길이 맞는지 잠깐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등불이 없으면 자신도 길을 잃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등불을 건넸습니다. 그 사람은 등불을 들고 조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길 맞습니다. 잠시 뒤 그 사람은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등불을 다시 건네며 말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더 낫겠네요. 두 사람은 같은 불빛 아래서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길은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느꼈습니다. 혼자 들고 가던 빛보다 함께 나누는 빛이 더 멀리 간다는 것을. 닫힌 문. 어느 날, 한 남자가 먼 길을 걸어 마을 끝에 있는 큰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계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문 안쪽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안 됩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죄송합니다. 길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은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문은 천천히 더 열렸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어둠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따뜻한 방 안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문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닫혀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고. 마지막 한 자리. 해가 지고 작은 식당 안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따뜻한 음식 냄새와 조용한 이야기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아 자리는 거의 다 차 있었고 창가 쪽 작은 탁자 하나만 비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늦은 저녁이었고 그는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비를 맞은 듯 어깨가 젖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창가에 앉아있던 남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같이 앉으시죠.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작은 말 한마디가 오갔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두 사람은 처음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 그냥 돌아갔으면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창가의 마지막 자리는 단순히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온 빵. 어느 날 아침, 한 여인이 작은 빵 하나를 들고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빵은 그날 먹을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집 앞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 위에 그 빵을 올려두었습니다. 상자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세요. 여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누군가 조용히 다가가 그 빵을 가져갔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금세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자 어제 그 자리에 작은 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 더 따뜻했고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빵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빵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여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을 천천히 찾아온다는 것을. 돌아오지 않는 약속. 어느 날, 한 남자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꼭 만나자. 그 말은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 친구는 약속한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었고 햇빛은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또 조금 더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지나갔지만 그가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갈 때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지만 어딘가 이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약속은 지키지 않았을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바꾼다는 것을. 비어있는 컵. 한 제자가 현자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배우고 싶습니다. 현자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은 금세 가득 찼지만 현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는 넘쳐 흘러 탁자를 적셨습니다. 이미 가득 찼습니다. 그때서야 현자가 찻주전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어 있어야 더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개의 길. 해가 지기 전 소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림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왼쪽은 넓고 밝았고 오른쪽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뒤에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왼쪽이 빨라. 소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왼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쉬웠습니다. 길도 좋았고 걸음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은 점점 좁아지더니 끝내 막다른 담벼락에 막혔습니다. 소녀는 한참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오른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길은 불편했지만 조금씩 집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소녀는 처음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남이 정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늦게 도착한 이유. 한 사람이 숨을 고르며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해는 기울어 있었고 상대는 한참을 기다린 얼굴이었습니다. 왜 늦었습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길이 막혀서요.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일어난 것, 조금만 더 천천히 준비한 것, 조금만 더 미뤘던 것들.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늦게 나온 것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건네지 못한 말. 늦은 오후, 한 사람이 친구를 마주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말하지 뭐.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날을 넘겼습니다. 다음 날, 그 친구는 떠났습니다.
짧은 인사만 남기고 멀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꺼내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한 채로 남는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장 조용한 사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막 시작되었고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꺼내자 다른 사람도 이어서 말을 보탰습니다. 웃음이 오가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끔 짧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하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깐 웃으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그 사람 쪽을 바라보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고민을 꺼냈고 누군가는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처음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오갔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오늘은 평소보다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남긴다는 것을. 떨어진 사과 하나. 해가 막 기울어 가던 시간, 소녀는 시장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막 사온 사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다가 무심코 손을 놓쳤습니다. 사과는 바닥에 떨어져 조용히 굴러갔습니다. 소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주울까 말까.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고 아무도 그 사과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결국 그냥 지나쳤습니다. 조금 뒤 한 여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사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사과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살펴보다가 길 옆에 놓인 작은 돌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누군가 찾으러 올지도 모르니까.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 후 작은 아이 하나가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돌 위에 놓인 사과를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살피다가 천천히 사과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문득 사과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과가 어디로 갔을지, 누가 주었을지 잠깐 생각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거쳐 다른 하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해가 저물 무렵 한 남자가 오래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안 열릴 겁니다. 그 집은 원래 그래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그는 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하늘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그리고 가볍게.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열릴 수 있는 문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문은 조금 열렸고 안쪽에 따뜻한 빛이 바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이 두드린다고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문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열리기도 한다는 것을. 마지막 질문. 늦은 밤,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스승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더 배워야 합니까? 스승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가장 알고 싶으냐? 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해야 할 일, 앞으로의 길, 자신의 선택들. 하지만 어떤 것도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등불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한참 뒤 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승은 그제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답을 찾기보다 자신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조용히 가지게 되었습니다.